친구들,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 보게 하려고. 심심한 궁금하니까 한번 봐볼까? 그리고 제가 몇 번 봐서 좀 높을 거예요. 근데 한 계정이 여러 번 하게 또 여러 번 인정해도? 그럴 거야 아마. 아 진짜? 아마 나갔다 들어갔다. 오. 저기서 1.6천대. 아 그거 쌤은. 쌤 운동 영상이. 그래서 쌤 저희 지금 1회 19. 19회나 했네 저거. 이거 진로 발표. 아, 쌤 없음도 위에 많은데요. 자, 7회. 7회, 12회, 6회, 6회, 2회, 7회, 1회 이거 난데? 148회. 이거 수행평가 안내 때문에 애들 많이 봤었고 7회, 9회, 5회, 6회, 8회, 3회, 2회. 근데 아까 위에 보니까 저에서 없음이 되게 많던데. 저거는 그거 애들 진로 발표. 각자 개인 보라고. 저안 뜨네. 야, 21회짜리가 있다. 기적이네. 그 저예요. 너니? 이게 시간 20회짜리도 있고. 이제 한명 장면이 그거. 아닌데 너 D반이었는데? 야, 이거 어디서 약을 팔아? 근데 봤어요. 그냥 들어가서 초반에 나온 거. D반 4회, 1회 이거 너니? 이거 나일 건데? 저안 봤어요. 이거 왜 안 봤지? 이거 무슨 강의였길래? 선생님. 한 명이 나왔어요. 선임이 왔어요. 테이프 있으십니까? 테이프 있으십니까? 뭐가 있냐고? 테이프 있으십니까? 체육복? 테이프. 테이프? 네. 저기 교무실에 있을 건데 쌤? 무엇이요? 스카치 테이프는 있다. 여기서 거대한 테이프. 아니요, 거대한 테이프는 없습니다. 유감 뭐야? 쟤 문과 아니었어? 아니 이과야? 잘할 건데 왜? 진짜?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1회밖에 없네.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6천에 뭐냐? 이거 선생님이 데드리프트한 영상. 네? 데드리프트 운동한 영상. 운동해서. 한번 보면 안 돼요. 1분밖에 걸리잖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쌤 인스타에 올라와 있다 일단. 나 인스타 안 해가지고. 이거 노래까지 넣었을 걸? 몰랐어. 막 그 쇼츠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노래 이거 장난쳤던 건데 이게 이상하게 1600회더라고. 뒤태가 나와서 그런가? 네. 이거 여기까지. 쌤 허벅지. 와 뭐야? 저 100일 된다고? 네, 근데 저희 그냥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스토프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그냥 데드리프트는 발에 붙여서 올리는데 얘는 좀 발 뒤 그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자극 주려고 운동 영상이냐?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쌤 150까지 올린 다음에 유튜브 올리죠. 스티프 150 하면 허리가 빠개져요. 허리가 빠개집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별과 외계 행성계 별의 특성과 진화 파트입니다. 아마 부교재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이 영상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지금 부교재 없으니까 없는 내용들 아마 선생님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판서를 해서 그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어쨌든 확인하고 계속 공부하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별의 물리량부터 봅시다. 별의 색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별의 복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흑체라는 게 나오는데 흑체가 뭐냐? 머리에 뿌리는 흑체 말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머리 흑채를 써요? 머리 하얀 거 안 보이려고. 그 과학자들이 가상적인 어떤 물체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암흑물질 그건 아니야. 그 암흑물질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흑체라는 이상적인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엔 빛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에너지, 이 전자기파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흡수를 하는데 이제 앵간한 물체들은 빛이 들어오면 흡수는 하지만 전체 다 흡수하지 못하거나 어느 일정 부분을 반사를 해요. 그 반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흑체라는 이상적인 물체는 이 에너지를 100% 흡수를 하고 100% 흡수한 만큼 그 다음 자기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 100% 얘를 여기다가 해놔야겠다. 100% 방출하는 애를 흑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걸 왜 가정을 했냐면 이 흑체 가지고 이제
뭔가 복사하는 애들, 그러니까 태양이라든지 뭐 적외선 전등이 될 수도 있고 형광등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별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거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요. 뭔가 쌤도 정확하게 흑체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100% 방출한다고 하는 이 흑체를 가정하고 이 흑체 가지고 뭔가 어떤 물질이 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칙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한줄에 반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하고 그 흑체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파장에 따라 다른 분포는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표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이 표면 온도를 가진 거, 그러니까 6000켈빈이라든지 5000켈빈, 4000켈빈, 3000켈빈. 일단은 혹시나 절대 온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절대 온도는 뭡니까? 마이너스 200 그다 얻은 거 부피를 기준으로 부피를 기준으로. 설정한 절대 온도가 그냥 지금 가볍게 설명하자면 이 물질 이거 가지고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물질이라기보단 기체야. 아니요. 입자의 운동이 0이 되는 상태를 0이라고 시작을 해서 쭉 온도를 얘기하는 게 절대 온도고요. 우리가 섭씨 273.1켈빈인가? 얘가 0도씨입니다. 우리가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가볍게 들으세요. 물론 별만 때리면 힘드니까 0도를 얼음이 되는 물의 온도를 0도로 기준을 하고 물이 끓는 걸 100도로 기준을 하고 그거를 100칸으로 나눈 게 1도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섭씨 온도가 되고 그런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하자면 273.1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 켈빈이 돼요. 그래서 되게 273 빼면은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000 켈빈이면은 5727 정도가 되겠네요. 5727도 정도가 되겠죠. 응? 왜 하필 273도냐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입자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입자의 온동이 0이 된 상태는 지금 없어요. 우주상에 없어요. 왜냐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인데 우주의 온도가 한 3켈빈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에너지를 뺏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피가 아마 0이 되는 상태일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부피가 작아짐에 따라 그러니까 부피랑 온도랑 연관성이 있잖아. 그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을 쌤 기억으로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쭉쭉쭉쭉 그어봤을 때 273, 그 섭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273 하면 0 되거든. 그래서 샤를의 법칙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그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사실 쌤 보일의 법칙이 뭐였고 샤를의 법칙 기억이 안 나. PV는 NRT는 기억이 나는데 뭐가 보일이었고 뭐가 샤를이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화학쌤이 아시겠지? 기억나니? 온도랑 압력이 샤를이 온도와 온도와 부피 부피가 샤를 그리고 압력이랑 부피가 보일인가? 맞지? 오케이.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따졌을 때 그게 절대 온도가 되고요. 대개 표면 온도는 그 우주에서 온도를 얘기할 때 무조건 절대 온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섭씨 온도로 얘기를 해보면 섭씨 온도 0도가 있잖아. 0이 있잖아. 어떤 수에 0 곱하면 전부 다 0 되잖아. 근데 0이 되는 값이 갑자기 생기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절대 온도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켈빈 같은 거 나오면 온도 표시하는구나.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표면 온도를 켈빈으로 표현한 값에 따라 플랑크 곡선, 흑체가 복사하는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분포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표면 온도를 이렇게 가진 애들이 있어. 표면 온도를. 그래서 6000 켈빈 가진 애는 이렇게 파장을 방출을 하는데 복사는 결국엔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방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 방출할 때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파장 범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위 면적이랑 단위 시간당 에너지 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애가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걔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크기를 한 뭐 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자고.
면적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도 기준을 두자고. 막 1초나 1시간이나 1일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애는 100일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을 들고 어떤 애는 10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 비교하면 10초가 인간에서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두지 말고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면적 동안 얼마만큼을 방출하느냐를 표면 온도에 따라 봤을 때 그린 게 플랑크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파장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정도 파장에서는 6000켈빈은 요만큼, 이 검은색으로 표현하니까 안 보이네요. 역시 보라색이 좋아요. 이 정도 파장에서 6000켈빈 가진 애는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정도 파장에선 요만큼, 이 정도 파장에선 쭉 올라가서 요만큼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람다 맥스, 그러니까 람다 맥스, 즉 최대 에너지 뭐 파장?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흑체 복사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파장의 영역을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A는 그냥 상수라서 날리시면 되고요. 그냥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3000에서 5000, 4000, 3000에서 4000, 5000, 6000 됨에 따라서 람다 맥스가 포인트를 빨간 포인트로 짓자면 여기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어져요.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점점 같이 길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파장이 길어지네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더 짧은 파장으로 방출하게 된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플랑크 곡선을 얘기하면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 나오고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건데, 사실 그 법칙 이름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슈테판, 네, 볼츠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볼츠만은 약간 그 옛날 방식이고,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 방출하는 이 에너지 양은 뭐에 비례를 하느냐, 시그마 t의 4승,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t의 4승,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냐, 지금 이 플랑크 곡선 이 내용이 결국엔 이 안에 있는 면적이 총 에너지 양이 될 겁니다. 6000켈빈은 이 파장에선 요만큼, 이 파장에선 요만큼, 이 파장에선 요만큼, 이 파장에선 요만큼, 이걸 다 적분을 때리면 결국에는 총 에너지 양이 나올 거라고. 그게 어떻다? 온도의, 표면 온도의 4승의 4제곱에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3000켈빈의 에너지 양을 이렇게 색칠해 보면 요만큼의 면적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6000켈빈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차이가 뭔지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지금 3000켈빈에서 6000켈빈으로, 자, 3000켈빈에서 6000켈빈으로 몇 배 뛰었습니까? 2배 뛰었죠. 근데 T의 몇 배에 비례한다고? 에너지는 4승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네, 얘가 2배니까 T의 4승만큼이니까 뭐 얘가 100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에너지, 물론 이 정도 아니에요. 더 다른 값이 나올 건데, 에너지가 1000만큼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16배니까 16만, 아니지, 16,000이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EX를 붙여주고 16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결국엔 구체적인 값은 못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 같은 건 그냥 난리라고 얘기하는 게 t의 4승에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배수 관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게 3000에서 6000만큼, 3000만큼 증가했으니까 뭐 3000의 4제곱 이렇게 때리는 친구들도 막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근데 숫자 안 나오네? 막 몇 억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4배 이런 배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진짜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이게 물리량 중에 하나였고요. 그 에너지라든지 파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결정되느냐, 별의 색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별의 색은 뭐와 관계만 있냐면 표면 온도와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량, 애가 내뿜는 에너지량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별의 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에만 좌우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가 플랑크 곡선대로 이제 방출을 할 거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파장이 어떤 파장에서 최대로 방출되느냐, 그럼 그거에 따라 색깔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게 이 자료입니다. 바로 쌤이 들고 왔었죠. 그래서 그 사이트도 이렇게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는데, 이거 조정해보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한 명 나왔네요.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역시 홍이는 잘 따라와.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건 표면 온도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릴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를 늘림에 따라 플랑크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000 켈빈이었을 때의 플랑크 곡선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람다 맥스가 지금 어느 쪽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나요? 저기에서 하는 한 여 정도? 적외선이라기보다는 약간 빨간빛? 적외선? 약간 적외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을 얘기를 할 때 뭐 감마선, X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아셔야 될 건, 이건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의 범위를 가지고요. 이거를 마이크로미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에서 내가 그때 보랑 이렇게 보라색이랑 빨간색 적었다가 그거 적었다가 이것들이 미친놈 정신 나간 것들이 갑자기 빵 터지길래 뭐지 이러면서 이랬더니 진짜 대단한 현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적겠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올렛과 레드입니다. 오빠야. 머리 뭐 그래, 보라색과 빨간색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곡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바이올렛과 레드,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바이올렛, 보라색 계열이 강한 거고요. 파장이 길수록 레드, 빨간 계열이 강한 겁니다. 이것 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바이올렛보다 더 짧은 애들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생각하기 힘들면 자외선 같은 거 맞으면 해롭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세가지고 막 더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고, 레드 밖에는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저기에서는 뭐가 맞아 안 그랬나요? 많이 맞으면 해롭겠지. 그 뜨뜻하게 이렇게 달궈주는 거.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을 우리가 너희들 치료한다고 자외선을 쐬고 그러진 않잖아. 자외선 어디다 써요? 살균 소독할 때 쓴다고. 살균 소독할 때 그건 경화제. 그러니까 여기는 자외선 맞아봤자 손끝이니까 괜찮다 이거지. 손톱은 사실 자외선 그렇게 막 세게 맞으면 좋진 않습니다. 그건 아마 자외선 파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쌤도 그거에 대한 자세한 물리적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람다 맥스가 결국에는 조금 약간 좀 빨간빛 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민트색 나쁘지 않지. 삼로에서 민초파가 아닌가 봅니다. 선생님도 민초파는 아닌데 약간 양치하기 귀찮을 때 먹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약간 붉은색의 이 별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5800도로 넘어가면 얘가 여러분들 좀 외워주셔야 되는 물리량 중 하나입니다. 5800 켈빈이 우리가 태양의 표면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분광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분광형이 G2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을 잘 하다 보면 G2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G2다 이렇게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G1으로 외우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G2 그렇게 말리면 이제 야, 내가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쌤 저번에 대륙이동설 얘기할 때 대륙이동설이 결국엔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나잖아. 근데 베게너가 처음에 설명할 때 지구의 원심력이랑 달의 이런 기조력 때문에 대륙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어나기엔 힘들어요. 끽해봐야 밀물썰물 정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착각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 람다맥스는 한 500쪽에서 나타나는 거, 가장 최대로 방출하는 에너지량,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9800, 이 만켈빈, 네, 뚫었습니다. 왜? 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뚫어서 작성이 돼요. 어쨌든 만켈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9800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렇게 만으로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만켈빈이 A0별입니다. 네, A0 가장 기준이 되는 A0별이에요. 왜 A0로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물리량 얘기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맥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에 있다고. 짧은 쪽에. 자외선? 네. 그다음 X선이고 그다음 감마선이고. 색지수가 0일 거야. 일단 얘가 백색별이고요. 그리고 네. 진짜 파란색 별이 있어요. 네. 아니 보면 진짜 파란색으로 보여요. 네. 아니 봐. 얘 계속 파란색 별은 그냥 눈으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뭐 파란색 별은 그냥 경계스러운 파란색이야. 네가 그랬잖아. 그거 그러니까 별은 파란색 별이 나오니까 네가 그냥 그것도 다 주황색 노란색 보이는데 네가 그러면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도 나중에 보면 좀 주황빛깔로 보인다고, 대충 주황색 노란색 빛깔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정거장에서 흰색으로 찍혀 있어요. 화이팅. 자, 그래서 어쨌든 화이팅이 되잖아. 화이팅. 진짜 흰색 맞다니까. 네, 태양이 흰색처럼 보인다고 해서 흰색 찍으면 틀립니다. 이 백색별은 A0로 백색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색깔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사람마다 청색, 주황색, 백색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하게 다르거든. 사실 지금 이것도 백색이라 하기엔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어느 정도 보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흰색인데. 파란색 섞인 흰색은 너무 같다. 야 진짜 그건 너무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관측을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파란색.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긴 합니다. 따뜻한 흰색보다 차가운 흰색.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표면 온도가 늘어남에 따라 람다 맥스, 그러니까 파장이 최대 에너지를 피킹 찍는 부분이 계속 짧아져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왼쪽 계열, 그러니까 T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보라 계열을 내뿜게 되는데, 보라색 별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보라색보다는 청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색. 그래서 청색 계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내뿜게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청색별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아예 왼쪽처럼 표면 온도가 낮게 되면 이 람다 맥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쪽이 붉은색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게 된다고. 비교해 보면은 푸른색은 요만큼, 그러니까 보라색은 이만큼만 방출하고 있는데 붉은색은 그래도 요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무슨 색으로 보인다? 붉은색 쪽으로 보이게 된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색지수입니다. 색지수. 배고파. 자, 색지수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고온의 별은 우리가 사진 등급이랑 안시 등급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등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 사진 찍었을 때 보이는 별.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보이는 별은 뭔 소리야?
나 뭐야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안나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 등급의 별은 약간 푸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요. 안시 등급,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사진은 뭐야? 노랑 사진 포토그래프 아니야? 블루프린트. 아 이거 블루레이 필터입니다 결국에는. 블루레이. 블루레이고 U가 울트라바이올렛이고 V가 비주얼. 비주얼. 네. 아. 그럼 B가 사진이에요. B가 사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DVD 트는 그 블루레이랑 저 블루레이. 사진은 포토 아니야? 오 그거랑 비슷한 블루레이, 그 같은 블루레이일 겁니다. 그 왜 블루레이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블라이트. 그건 아니다. 블라이트 차단할 때. 그건 아니다. 어지러우니까 물 좀 마시겠어. 크리스마스 아시는 노태우 선생님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아니 그냥 블루라이트는 저 있잖아. 아니 블라이트도 약간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 맞지 블루라이트. 아니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아니야,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진은 파란색. 색지수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고온의 별이냐 저온의 별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고온의 별이냐 저온의 별이라 구분할 때 등급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럼 고온의 별이면 푸른색이라 했잖아. 푸른색이면 블루가 더 많이 잡힐까요? 아니면은 레드가 더 많이 잡힐까요? 블루가 더 많이 잡힐 겁니다. 블루 빛이 여기 빛이 더 크게 잡힐 거라고. 그러면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네. 블루 빼기 레드네. 근데 푸른색 별이네. 그럼 얘가 0보다 클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등급, 빛의 등급을 얘기할 때는 민트색 잘 보이니? 그래 성적도 9등급보다 1등급이 좋다. 오! 낫배드. 비싼 말했어요. 아 진짜? 그거 네 등급이 그 등급이 커져서 어둡잖아요. 미래가? 네 등급도 커져서 미래가 어둡다면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등급은 할 데가 없잖아. 올 때가 나왔잖아. 그치. 공모한 바닥. 미래는 더 밝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네, 왜냐하면 어쨌든 화이팅. 제 올라갈 이유가 나왔잖아. 역시. 등급이 낮다. 등급이 낮다는 밝기가 크다. 네, 크다는 거 꼭꼭꼭꼭. 밝기가 크다고요? 네, 더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이 낮다고. 사실 밝기가 크면은 등급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많지만, 그러니까 1등급이 9등급보다 더 밝다라는 거. 네, 미래가 더 밝다. 네. 수긍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공부는 여러분들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행복순위 아닙니다. 뭔 소리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착각하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고온의 별, 파란색의 별은 사진 등급이 더 밝게 나올 거니까 더 밝게 나온다는 건 등급은 더 낮게 나온다는 의미가 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나오고, 그럼 레드 쪽은 더 높게 나오겠죠. 더 크게, 등급값이 크게 나오겠죠. 레드가 더 3이 나오게 된다면 마이너스 3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색지수는 음수가 되면서 얘가 파란색 별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저온의 별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블루가 더 낮게 나오게 될 거고, 뭐 블루가 한 3등급 나오게 될 거고, 안시 등급 0등급 나오게 될 거고, 그럼 3이니까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요렇게 해야겠지.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만켈빈인 별, 백색이 색지수가 0이고 A 제로인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자주 얘기해 주는 건 암기해야 될 내용이라서 약간 기준이 되는 포인트거든. 그래서 그런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도 얘기합니다. B-V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되면 막 U-B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U는 이 정도고 B는 이 정도 영역이고 V는 이 정도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BV 필터가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저온 고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온일수록 무슨 색의 계열? 파란색의 계열. 저온일수록 빨간색의 계열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분광 관측의 과학사,
그러니까 빛을 나눴을 때 결국 프리즘 가지고 빛 쫙 나눴을 때 그거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혀냈느냐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네 이거 가지고 물어보지는 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1단원에서는 맥에너나 홈즈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유턴 프라운호퍼 키를 일부터 어쨌든 벤젠도 아니고 분제는 뭐야 어쨌든 그래서 과학 여기까지. 아니요 존경합니다. 친구가 과학도 아니면서. 오. 야 화학으로 가. 씨. 어쨌든 그래서 과학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케이 한번 과학사 심심할 때마다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난 물리를 한다고 너네가 다른 거야. 나도 물려봤는데. 홍이 뭐? 자 이과에는 못 생겨. 이게 딱. 텐션이니까. 보라색이 근데 잘 보인다 민트색보다는. 자 연속과 방출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별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분광 이게 이 뭐 슬릿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이렇게 모아놓고 쫙 나간 걸 프리즘으로 쫙 분사시켜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나타나는 건 되게 요거 확장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스펙트럼들은 이 영역에서 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빛을 이렇게 별빛이라든지 또는 이런 태양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광시켜 보면 빛을 나눠 보면 빨주노초 파넘보가 아름답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아씨 또 오로 적을 뻔했네. 바이올렛이고요. 되게 여기가 레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얘는 얘들은 흑체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되게 흑체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깔끔하게 나타나고 태양빛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부분이 살짝 검어요. 그래서 그런 검은 애들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별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우주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별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별 주위에 대기가 요렇게 있을 겁니다. 대기. 그래서 별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 건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 거라고 저온의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의 기체에서 이 빛을 흡수해서 별이 내뿜는 빛을 흡수해서 대개는 별빛을 봤을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흡수 스펙트럼이 별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요걸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이 원소들이 이온화되는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한 흡수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튀고 막 해가지고 라이먼 발모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온이라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안 먹은 바닥 상태에 있을 겁니다. 바닥.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으면 뭐야 그건? 바닥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암기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바닥 상태에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별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별이 걔가 막 10,000켈빈이고 그러면은 주변 애들을 더 많이 달굴 건데 4,000켈빈이면은 덜 달구게 될 거고. 그럼 덜 달구면 걔들 주변의 기체들, 걔들 그 별들의 주변의 대기들은 상대적으로 바닥 상태에 많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대기가 대개는 맛있죠. 어쨌든 H나 He 대개 수소나 헬륨 이 3대1 비율로 있는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온도에 따라
들뜬 정도가 온도에 따라 바닥 상태에 있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이 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흡수선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나타난 걸로 가지고 우리가 또 별의 표면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디테일까지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런 걸로 알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저온의 기체가 결국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래서 암기할 게 줄일 포인트가 여기 좀 넘어와서 얘기를 할게요. 암기할 게 줄일 포인트가 여기로 갈수록 표면 이제 그냥 네 온도가 하강한 부분인데 온도가 하강하면 여러 가지 분자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흡수 금속선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닥 상태에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높게 때려지면 에너지가 많이 때려지면은 그만큼 많이 들뜰 수 있으니까 다양한 선들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 편하다고. 근데 이 부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OBA, FG, KM, KM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분자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선이 나온다는 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중원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정도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계속 받아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고 얘들이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이 나가야 되는데 걔들이 먹은 거잖아. 저온의 기체가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먹어서 결국에는 고온이 될 거고 이 특정 영역의 파장들을 먹어서 고온이 될 거고 그 고온이 된 걸 방출할 거라고. 그 고온이 된 파장의 영역들을 방출할 거라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요렇게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방출하는 거예요. 고온의 기체가 되게 얘들 같은 경우는 방출 성운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빛 차단해가지고 걔들이 막 반사성운이었나? 반사성운이나 방출 성운이나 기억이 정확히 용어가 기억 안 난다. 반사성운일 겁니다. 계속 이제 별 중간에 기체들이 이걸 먹어가지고 걔를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만 나타날 때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온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어차피 얘기 못해요. 화학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들뜬 상태, 바닥 상태라는 건 결국 화학에서 하는 거잖아. 지구과학에서는 이거 가지고가 물리니? 나 화학 문제로 봤던 것 같은데 애들이 화학 문제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라이먼 발고 나오길래 뭐냐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방사하더라고. 이거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결국엔 이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별의 표면 온도라든지 별의 물리량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된다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괜찮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별의 분광형을 나타나게 되는데 고온에서 저온 순으로 OBA, FG, KM. 쌤은 이걸 어떻게 외우냐? 오빠 피지큼으로 외웁니다.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발이고요. 어쨌든 오 뷰티풀 앤드 파인 걸 키스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외우라고 냈어요. 그 이걸 만든 천문학자가 진짜로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우리들과 비슷하게 외우고 있다라는. 저는 만들 때가 ABCD 하는데 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거야. 이제 이 표면 온도 가지고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 순으로 OBA, FG, KM으로 분류한 사람은 오 뷰티풀 앤드 파인 걸 키스미라고 외우라고 이렇게 냈어. 그 지들 이런 논문에다 냈어.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왜 A를 먼저 하면 되는데 왜 O부터 나오냐? 이게 이 A, B, C, D, E, F, G 얘를 낸 게 뭐냐면 수소선의 세기 가지고 냈습니다. 수소선의 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A0가 10,000켈빈이고 색지수가 0이고 백색이고 그리고 H선 세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온도를 분류를 했을 때, 온도를 얘기했을 때 수소 원소의 흡수선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이 수소선의 원소가 크게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수소선 영역, 이 수소선 영역이 있잖아. 이게 엄청 까맣게 나타나는 거랑 약간 흐릿하게 나타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플랑크 곡선으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이 플랑크 곡선이 되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특정 파장 영역, 그러니까 이 파장 영역이라고 하면 이 파장 영역에 흡수선이 나타나면 이렇게 움푹 파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움푹 파여지게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의 세기가 만약 민트색이 A라고 하고 보라색이 요렇게 B라고 하면 이 흡수선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A보다 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수소 원소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했을 때 A부터 B, C, D, E, F, G, E, F, G, O가 어디에 나오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쭉 나열을 한 거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 쭉 나열을 해놓고, 자, 여기 이 수소선 세기 가지고 우리가 별을 분류하자 하면 땡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별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니까 온도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제시한 게 짜세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G로 안 외우고 O, B, A, F, G, K, M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잘못 만들었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K 껍질 같은 거. K 껍질? A부터 시작하고 K부터 시작하고. 그런 거지. 물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물리가 사실 전기가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잖아. 근데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전자를 관찰할 수준으로 가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반대 방향이었거든. 근데 전류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되나 했는데 전류의 방향 가지고 막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놨잖아. 바꾸기 너무 빡세다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만 전류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쫙 퉁쳐버리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처음 만든 사람 누구야? 무방합니다. 처음 만든 사람? 뚝배기 깨고 싶네. 여기 있네. 피커링과 캐논. 네, 뚝배기 깨시면 될 거면 P1까지 16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피커링이 이랬으니까 OBA, FG, KM, 캐논이 OBA, FG, KM으로 다시 분류를 했고 피커링이 A부터 P1까지 분류를 한 것 같아. 네. 먼저 태어났으면 짜세입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서 A부터 만들었어. 아니, 기억도 만들었어야지. 막 이름 짓는 것도 그래서 막 플랑크 곡선이라고 이름 짓잖아. 플랑크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홍이가 이런 거 얘기했으면 박홍이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고급진 이름이 됐겠죠. 아니 나 HR도가 히트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 나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 뭐라고? HR도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게 막 크게 하고 열하니까 히트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더라고. 히트에 나오는 헤르츠스 프룽 로셀도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 이름이 무슨 뭐 로리 뭐 그렇게 돼 있고 로리? 사람 이름이 로리라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딱 봐도 아무 사회자같이 생긴 이름이 있다. 어지럽네. 로리가 있다니까 이름. 이것까지 들어. 어쨌든 그래서 별의 분광형을 OBA, FG, KM으로 나타내고요. 그 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A0, O5 이런 게 나와 있어요. G2. 그래서 우리가 OBA, FG, KM으로 고온에서 저온순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A로 얘기를 하자면 A0부터 A9까지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0이 1000켈빈이고요. A9이 7500켈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착각하지 마시고 등급이랑 똑같아요. 느낌. 등급 느낌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0가 한 6000 정도 되고 G2가 5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온도에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은 수소, 헬륨 애들 뭐 이온화된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가지고 쌤이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온화 잘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수소가
3만 켈빈에서는 HE1 수소가 한 번 이온화된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3만 켈빈보다 더 높은 애에는 수소가 2번 이온화된 게 아니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헬륨 맞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본 거예요. 두 번이 올라가서 아이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헬륨이 전자가 없는 어허. 알파스는 아니야. 그러면. 어허. 그래서 헬륨이 2번 이온화되는 건 더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나타난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 많이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HE2가 헬륨이 어떻게 이온화가 돼요, 근데? 헬륨은 그냥 완전한 원소 아니에요. 헬륨은 그러니까 겁나 에너지 셀이면 된다고. 겁나 에너지 셀이면 전자 날아간다고. 아,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셀이면 야 지금 지구에서 이제 3만 켈빈 만들었으려나? 3만 켈빈. 3만 켈빈? 그거는 그냥 만들잖아요. 1억도도 만들던데. 1억 도도 만든다고? 1억도로 만들어. 1억 도를 만들었다고? 네. 그 핵융합 막 K스타 막 아 수소 핵융합 해가지고. 네. 그 버티던데 한 7초 버텼나? 네, 거의 20몇 초 못해요. 아 진짜. 그럼 거기에 헬륨 때려 넣으면 이온화 되겠죠 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이온화 시켜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써먹을 때 있으면 시키겠지. 그거는 누가 나올 거죠? 그거 몰랐지. 좋다. 무슨 일론 머스크. 좋다. 어쨌든 A형이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O는 이온화된 헬륨이 흡수선이 가장 나타난다. 그리고 되게 얘기하시면 좋은 게 태양 G2형이고요.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태양이 앵간한 별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양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랑 여기 빈칸 뚫어가지고 물어본 문제가 지구과학 선생님 뽑는 임용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요거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 곡선에 있는 들어갈 거 뭐냐 해가지고 선 넘네. 네 그게 선생님 문제긴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이 지금 겁나 빡세요. 진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 옛날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옛날엔 사범대 들어가면 선생님 됐으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범대 들어가면 졸업하면 선생님이 됐었고 그러다가 하도 선생님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안 하고 막 사업하고 기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뽑으려고 어디서든 충원하려고 다른 과에서 이제 뭐 교직 이수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은 선생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가 쫙 늘어나면서 시험이 겁나 빡세진 거지. 그런 되게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선생님들 실력이 없다. 아니요. 수민장은 못한다. 연륜이 그러니까 연륜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시죠. 짬만 있고 실력은 없다. 진짜 호랭 이만했다. 근데 실력 없는 데는 짬을 채우고 있다. 와우. 날 죽여라 그냥. 선생님은 선배 선생님을 다 존경합니다. 다 좋아하고 배울 부분들이 다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물론 우리 학교엔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그러니까 배우 아니 앞에 말이 뭐였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배울 게 많으신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엔 없는 것 같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나이만 드신 선생님들이 진짜 배울 거 없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들엔 여러분들 보이시긴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은 막 그냥 그 젊은 쌤들한테 일 다 떠넘기고 애들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엔 그런 쌤을 못 봤어.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칼퇴근 하시는 분 몇 번 있으시던데. 친구들 얘기 아까 칼퇴근은 양반이야. 칼퇴근은 아싸리 나. 진짜 나. 그거 나은 거야. 칼퇴근 진짜 나은 거야. 저희들 청소하고 있는데 동치를 청소하고 좀 나가고 있는데 짬만 안 되는데. 쌤도 진짜 나이 많았어요. 먼저.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 다 알게 돼. 어른들의 이야기. 근데 안 그래도 인스타에 그거 나왔더라. 그 신입사원의 안녕히 계세요. 저만 불편한가요?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더라. 그래서 만약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게 사회생활이다. 어쨌든
자, 그래서 표면 온도가 그것도 맞긴 하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OBA, FG, KM으로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A0가 화이트에 조금 블루 섞으면 청백색, 그리고 가장 온도가 높은 게 파란색, 청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빨간 거에서 조금 허옇게 하면 주황색, 조금 허옇게 하면 노란색, 조금 더 허옇게 하면 황백색, 이것도 조금 계속 보다 보면 익혀질 거예요. 어디 빨간색에 한번 좀 흰색을 첨가해 볼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혀지지 않을까. 지금 바깥쪽을 보고 있는 거 보니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별의 광도 부분은 중요하니까 별의 광도 부분부터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쟤들은 어떻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질문 같은 거 할 부분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